네, 지난주 닷새간 쏟아진 전국적인 폭우는 200년에 한 번 쏟아질 만한 이른바 괴물폭우가 10곳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당분간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폭염이 심해지겠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기록적인 장마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씨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단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록적인 장마부터 정리를 해보죠. 닷새 동안 얼마나 쏟아진 건가요? 네, 우선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곳은 경남 산청 시천면이었는데요. 예. 무려 800mm에 육박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산청 지역은 지리산이 가까워서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력하게 발달했습니다. 그 밖에 경남 합천에도 700mm에 가까운 강수량이 기록됐고요. 하동과 전남 광양은 600mm 이상, 충남 서산과 광주광역시에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 몇백 밀리미터 어마어마한 양인데 평년, 그러니까 보통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보통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연간 총 강수량의 30%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요. 이 장마철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300에서 500mm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폭우는 닷새 동안 장마철 전체 강수량의 2배에서 많게는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닷새 동안에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폭우가 한 곳도 아니고 지금 10곳에서 동시다발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상청이 이번 호우를 이 과거 자료와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 16일 밤부터 17일 사이에 비가 가장 많이 내렸는데요. 서산을 비롯한 충청과 광주 등 호남 지방은 하루에 300에서 4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0곳에서 200년 빈도의 괴물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사실 비의 양도 문제긴 한데 그 강도가 좀 세면서 피해가 부른 원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도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에는 17일 새벽에 1시간 동안 114.9mm가 내렸고요. 경기 포천은 20일 새벽에 시간당 104mm, 그리고 네, 경남 산청에서도 17일 오후에 1시간 동안 101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이번 닷새 동안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3차례 기록됐고요. 이 밖에 인천 옹진군과 충남 홍성, 서천, 전남 나주에서도 시간당 9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이 전국 32곳에서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1시간에 100mm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낯설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비가 강하게 쏟아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비구름이 압축돼 강하게 발달했는데요. 예. 이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빨갛게 표시된 게 수증기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먼 남쪽에 있는 이 열대 요란의 영향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예. 이 수증기가 우리나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 먼 남쪽의 열대 요란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된 겁니다. 예. 또 다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이곳이고요. 네. 이 공기는 원래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하지만 이 동쪽에서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로막고 있고요. 이 서쪽에서도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대기 상층에서부터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계속 막고 있습니다. 네. 이 양쪽에서 벽처럼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에서는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건조한 공기를 계속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번에는 북쪽 건조 공기와 남쪽 습한 공기가 강한 세력으로 부딪혔고요. 네. 여기에 이례적으로 정체된 건조 공기가 계속 깊게 내려오면서 폭우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흐르지 못해서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큰 비가 내린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비구름들이 또 좁고 길게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픽 화면 보실까요? 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 분포도인데요. 남부와 충청, 수도권에 이렇게 300mm 이상인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이 곳곳에는 이렇게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섞여 있습니다. 총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지 않은 지역들인데요. 예.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광주 우남동은 이 누적 강수량이 536.1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네. 불과 40km가량 떨어진 이 한평에서는요. 18.5mm에 그쳤습니다. 무려 30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네, 같은 광역 지역 안에서 저렇게 큰 차이가 났는데 이런 폭우뿐 아니라 낙뢰가 굉장히 자주 치면서 관측 장비까지도 고장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닷새 동안 전국에 3만 번 정도의 낙뢰가 관측됐는데요. 네. 30년 평균 연간 낙뢰 횟수는 10만 번 수준인데 이 평년 한 해 낙뢰 횟수의 33%가량이 이번 5일 만에 몰아친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에는 서산의 기상 관측 장비가 그리고 20일 새벽에는 인천 옹진군의 장비가 잇따라 먹통이 됐는데요. 이 네. 낙뢰에 맞아서 네트워크 오류가 생긴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폭우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염이 폭우를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이 역대급 강수량이 속출한 데는 기후위기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이 수증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네. 이 대기 온도가 1도씨 오르면 수증기량,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 수증기를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의 용량은 7% 정도 증가하는데요. 이 늘어난 수증기는 강한 비를 내리는 구름의 에너지, 즉 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 특히 수증기가 풍부한 상태에서는요,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장마가 완전히 끝난 건지 또 이렇게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상청은 어제부로 중부지방의 장마도 완전히 끝난 걸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전에는 장마는 길게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고르게 내렸지만요. 요즘에는 기간이 짧아지고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지만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으로만으로도 이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서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과 모레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이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예보됐는데요. 실제로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인명피해도 컸던 2022년 중부 폭우 역시 8월 장마철이 아닌 한여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름철 극한호우가 일상처럼 발생하는 만큼 언제든지 피해 대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폭우가 끝나면은 또 폭염이 찾아오고 중간중간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고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는 왜 이어지는 건가요? 네, 이제는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여름철 폭염을 일으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부터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폭염이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 역시 더욱 오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서 또다시 폭우를 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결국 폭우와 폭염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반복되는 상황이 더욱 잦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 이제 날씨 전망까지 짚어볼까요? 네, 우선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은 습도 높고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예. 이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경보로 격상되는 곳도 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점차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서쪽에 머물고 있지만 이 점차 확장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폭염이 한층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낮에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요. 네. 이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물과 그늘, 휴식 이 3대 수칙을 잘 지켜서 피해 예방해야겠고요. 특히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더위로 인한 2차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폭우 이후 상황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